쌀쌀해지는 게 그런데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쌀쌀해져야 모름지기 따뜻한 차 한 잔도 찾고 옷장 깊숙이 넣어놨던 옷도 또 찾아서 입고 목도리도 부르게 되고요. 혹은 옆구리를 채워줄 짝이 더 그리워지기도 할 겁니다. 마음을 덮여줄 따뜻한 이야기가 듣고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문화대토론 시작하겠습니다. (10년) 역사의 전통과 자부심, 대한민국 문화의 미래를 밝히고 창의 인재가 자라는 곳,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에서 콘텐츠 한국의 중심이 되십시오.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년을 향해 갑니다. 대전에서 가장 먼저 연극과 연기 관련 고등교육의 문을 열었던 대덕대학교 연극영상학과, 공연과 영상의 통합교육을 추구하며 미래를 향해 갑니다. 감동과 즐거움, 슬픔과 설렘을 만드는 문화 콘텐츠 창작의 산실이 되겠습니다. 대덕대학교 연극영상과. 안녕하세요. 오늘 항상 저희 나와주시는 패널 분들께서 나와주셨고 또 새로운 얼굴도 보이시네요. 항상 좋은 이야기를 찾아 헤매시는 하이에나 최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 작가입니다. 네, 안녕. 지금 목소리 좀 기운이 없으시네요. 아니, 어제 과음을 했나? 자, 그리고 잡식성 덕후 옥덕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음하셨나봐요. 네, 그런가봐요. 같이 드셨나봐요. 네. 어디선가는 같이 먹었겠죠. 그리고 오늘 특별히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국제적인 인터내셔널 뮤지컬 덕후 뮤덕 산호 아유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산호 아유미입니다.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소개요? 본인 소개. 네. 한국에 온 지는 6년 됐고요. 네. 뮤지컬 본 지는 이제 3년 정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뮤지컬도 그게 네. 구력이 있군요. 뮤지컬 네. 본 지 3년 됐다. 옥덕은 뮤지컬 구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2009년부터니까 몇 년인 거예요? 7년? 숫자 약하시군요. 네, 숫자 최 작가님께 여쭙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차차 이제 우리 아유미 씨의 얘기도 이제 들을 네. 건데, 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드라마 얘기들 좀 집중적으로 했었어요. 네, 오늘은 이게 좀 지루해진다. 한 가지 소재에 매몰된다. 우리 좀 다양하게 옥덕의 얘기 대로 잡식성이라는 문화대 토론을 좀 살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공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또 공연을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이제 광범위하니까 오늘은 뮤지컬 얘기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 뮤지컬 시장은 급하게 성장을 했대요. 여기서 학구적인 얘기로 줄줄이 떨 건 아니겠지만 4천억 규모 정도로 되니까 한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연평균 10에서 20%의 산업적인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이제 극장, 영화 시장이 굉장히 우리나라 문화 시장을 주도하고 있긴 하지만 해외의 경향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영화 중에서 가장 흥행을 했다라고 하는 아바타의 경우가 오페라 유령이나 라이언킹 같이 이제 뮤지컬 시장에서 대표적인 공연들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매출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문화 산업계에서도 혹은 문화계에서도 뮤지컬이 곧 차지하는 역량이 작지 않을 것이고 여기 계시는 분들 여기 아유미 씨나 목독도 마찬가지지만 이 관심이 많잖아요. 특히 네. 젊은 세대들에게 예. 그리고 또 우리 여성분들에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서 우리 현황은 어떻게 되고 또 이제 가을이니까 가을에 알맞게 추천할 만한 공연은 뭐가 있는지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부분 다 동의하시죠? 네. 별로 안 하시나 봐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먼저 한 명씩 뮤지컬 얘기를 조금씩 해주시죠. 자기들의 경험이라든가 혹은 어떤 점에 매력이 있는지. 우리 옥덕부터 좀 해주실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9년부터 뮤지컬을 보기 시작했고요. 근데 원래는 그러니까 2009년도가 처음 뮤지컬을 극장에서 접했다. 그 전에는 있긴 있는데 제가 그때부터 주체적으로 좀 더 소비를 하기 시작한. 찾아가서 더 보기 네네네. 시작했다.
그러니까 뭐 중학교 때 뭐 학교에서 갈라쇼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보긴 했었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네, 네, 네. 근데 그때는 그렇게 그냥 아 저런 게 있구나 정도였다고 하면은 2009년에 입덕을 하게 된 거죠. 본격적인 네. 매력을 느꼈다. 그쵸. 이렇게 되겠죠. 네네. 아 입덕이란 용어를 모르신. 아 입장은 네. 알아요. 드디어 이제 덕후에 들어갔다. 그쵸. 그죠? 입장, 뭐 입문 뭐 이런 건 알죠. 제가 그 정도 기본 한자는 압니다. 아 이게 한자인가요? 뭐 그 정도도 안 될까? 아니 그게 아니에요. 뭐 잠깐만요. 네. 입덕이 한자인가요라고 물어보면 입자는 들립자 아니에요? 그건 맞아. 맞겠죠. 더 그러면서 덕이 덕이- 덕이 없는 거죠. 아 덕은 일단 일본어에서 유래된 어떤 한 음절인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쵸, 그래요. 예. 네. 덕후라는 게 제가 모르죠? 오타쿠. 아. 오타쿠를 우리나라에서 오타쿠 한자 없어요. 아 오타쿠 한자 예. 없어요. 그러니까 오타쿠에서 덕자가 된 거예요. 네네. 네, 그렇고요. 갑자기 어원 찾기가 그러네요. 중간만 됐네. 파내고 가려고 그래. 그게 매력이죠. 힘좀 내주시죠, 옥덕께서. 지금 뭐 어떻게 멘붕이 살짝 온 것 같은 표정이에요. 네, 뭐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얘기 안 해요. 아니에요. 본인의 뮤지컬. 그쵸. 그러니까 2009년에 그렇게 주체적으로 보기를 시작해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 시작했던 이유는 원래 음악을 좋아했어요. 음악을 좋아했는데 그 귀로만 듣던 게 눈앞에서 무대에서 어떤 배우의 연기를 통해서 같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그때 봤던 작품이 제 개인적인 그 취향 부분하고 너무 잘 맞는 음악적인 취향하고 그 스토리 취향하고 맞는 작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떤 작품이었는데? 피맛골 연가라고 아.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그 서울 시립극단이었나? 서울시 네. 뮤지컬 시립극단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창작 뮤지컬이었거든요. 아, 첫 번째 도입이 아주 거창하셨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대극장만 보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입맛을 잘못 들었다고 그쵸. 얘기하죠. 네, 어린아이들 첫술을 잘못 떠가지고. 네, 어린아이들 양육할 때, 육아할 때 단 거를 주게 되면 얘가 계속 밥을 안 먹고 단 걸 찾거든요. 그쵸. 네, 제일 양주보다도 소주가 맛있고 뭐 이런 거죠. 처음에 이미 길들여진 네, 입맛. 길들여진. 최 작가님은 좀 어떠신가요? 본인에게 뮤지컬. 네. 아 저는 어쩌면 우리나라 제 또래 남성들을 대표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과연 물론 있겠죠. 물론 남자들이 덕후가 없거나 보면 최 작가님은 쉽게 일반화를 시키는 경향이 좀 있어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뭐 뮤지컬 덕후가 없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비율로 따지면 과연 맞아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중심이 되는 부분이죠.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뮤지컬을 본 게 10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0편도 꽤 많은 편에 속할걸요? 10편도 안 되고 그나마 이제 20대 후반인데. 아니에요. 그리고 와우. 지금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몇 편 안 되는 뮤지컬도 제 돈 주고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어디 일할 때 그 자랑인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체적으로 이렇게 구매를 해서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표가 생겼으니까 보게 돼서 본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뮤지컬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그럼 나는 그럼 언제 처음 봤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9년에 제가 그때 서울 연극센터에서 일을 할 때인데 그때 이제 공짜 티켓이 생겨서 본 게 그 스페셜 레터라는 그 뮤지컬이 있어요. 그냥 소극장의 창작 뮤지컬인데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래도 뮤지컬은 이렇게 뭐 대극장의 이게 아니라 약간 그런 소극장에서 그런 뮤지컬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인원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모여서 하는. 야, 두 분의 그 스타트가 확연히 차이가 나네. 한 분은 세종문화회관이고 한 분은 서극장 뮤지컬로. 네. 그 첫 뮤지컬인데 재밌었어요. 그 뮤지컬은 나름 흥도 있고 왠지 관객과 밀착도 되고 뭐 이런 거. 근데 배우들은 당연히 이름 있는 배우가 나올 수는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토리나 거기 나온 음악들이 또 창작곡이고 우리나라 정서에도 맞고 이러다 보니까 뮤지컬은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 동네에 이제 충무아톨이 생기면서 동네에 생겼어요? 네, 이게 다 얘기하는 거야? 자기 나이 동네 뭐 일신상의 문제야? 충무아톨이 생기면서 이제 막 그런 이제 굵직굵직한 대극장 이런 뮤지컬들도 이제 많이 올라가. 혹시 스토커를 모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슬슬 자기의 정보를 뿌리면서? 뭐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이제 뮤지컬과 이제 약간 그게 아니구나 이게 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오히려 그런 소극장 창작 뮤지컬도 요새도 하긴 할 텐데 좀 많이 이견 조금 뭐 왜 사양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좀 이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뮤지컬의 그 매력에 흠뻑 젖거나 심지어는 그 뮤덕의 입덕까지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그다지 그런 매력을 못 느끼? 이것도 또 궁금해질 수 있잖아요. 예. 아, 미안합니다. 모두 다 최작가에게 관심이 없군요. 아 근데 좀 우리도 관심을 좀 가져줍시다. 좀. 안쓰럽지도 않아요? 명절 때도 혼자 있었대. 네. 네, 논문 썼어요. 네. 사실이니까요. 자, 우리 모두의 동정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아유미 씨의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아유미에게 뮤지컬, 뭐 특히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뮤지컬에 이제 매력을 빠졌다고 하니까 얘기가 또 지금 옥덕이나 최 작가님하고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비슷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물론 그래요. 맥락은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뮤지컬 자체에 관심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대라든가 그런 작품 자체에 저도 음악을 좋아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합창부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캐트를 했어요. 저희가. 예. 거기서부터 뭐 관심은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일상에서 좀 탈출을 하고 싶어서. 그거 좋다. 일상에서 좀 탈출하고 싶다. 좀 다른 세계로 들어가고 그럴 때 싶다. 뮤지컬을 찾으시고 그러시는군요. 최 작가님은 나이트클럽을 찾으신다고. 그렇게 해서 보기 시작했는데 저는 한류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한류에 관련되어 있는 배우가 나온다. 그러면 좀 보러 가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한국 뮤지컬 혹은 뮤지컬에 대한 매력도 매력이지만 본인들이 좋아하는 한국 연예인들에 대한 관심이 그들이 출연하는 뮤지컬로 옮겨가기도 한다.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럼 맨 처음에 본 뮤지컬이 뭐세요? 저 지금 헷갈리는데 괜찮아요. 두세 개 얘기해보세요. 괜찮아요. 잭더 리퍼 아니면은 해품달. 해품달? 네. 해를 부은 달. 그게 뮤지컬로 있어요. 그럼 엄기준 씨 나왔던 네. 잭더 리퍼. 그렇죠. 진짜 한류의 영향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TV에서 보던 사람이 무대도 나오네? 그러면 좀 보러 가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특히 한국 뮤지컬 시장에서 일본 관객은 정말 막강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경험이 있어서 딱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남자는 희소 가치가 있을 정도예요. 남자 관객은 희소 가치가 있는데 대부분 여성 관객인데 반 정도가 천석이 넘는 극장이었거든요. 반 정도가 느낌에는 외국인 여성들이었던 것 같고 그 대다수가 일본 관객으로 느낌이 딱 이제 왜냐하면 로비에서 대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면서 하잖아요. 또 기념사진도 찍고 그때 일본 관객이 어마어마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서 그런 한류 배우들이 그러니까 한류 스타들이 출연하는 뮤지컬들에는 그렇게 단체 관람 형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한국 뮤지컬을 보러 오는 패키지 관광 같은 거. 네. 있어요, 그게 실제로? 있어요. 이번에 최근에도 하나 있었어요. 뭐 팬카페를 중심으로 있기도 하고 뭐. 팬카페에서 이렇게 여행사하고 조인을 해서 한국 한류 연예인이 나오는 공연을 보러 가는 어떤 패키지 같은 여행 상품을 개발해서. 네. 괜찮네. 그 타이밍에 보시면은 그렇게 로비에서 많은 국제적인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하긴 그렇다. 왜 그러냐면 평일날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갔냐면 이게 1,500석이나 되는 극장이 평일날 저녁에 차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꽉 들어찬 거예요. 게다가 입장료가 10만 원을 훌쩍 넘었던 공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평일날 그렇게 큰 공연에 간만에 갔는데 깜짝 놀란 거죠. 가득 찼는데 반 이상이 외국인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있군요. 그렇게 이제 뮤지컬에 빠져들었다. 네. 10년 역사의 전통과 자부심, 대한민국 문화의 미래를 밝히고 창의 인재가 자라는 곳,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에서 콘텐츠 한국의 중심이 되십시오.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년을 향해 갑니다. 대전에서 가장 먼저 연극과 연기 관련 고등교육의 문을 열었던 대덕대학교 연극영상학과, 공연과 영상의 통합교육을 추구하며 미래를 향해 갑니다. 감동과 즐거움,
슬픔과 설렘을 만드는 문화 콘텐츠 창작의 산실이 되겠습니다. 대덕대학교 연극영상과. 그럼 이번에는 그 본인들이 느끼는 그 이렇게 뮤지컬에 빠져들었다. 그럼 어떤 부분에 빠져들었는지 그래서 혹시 뮤지컬들의 매력을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 아유미부터 한번. 저는 일단 한국에서 처음 봤던 게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해품달 그리고 잭 더 리퍼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해품달이 아직도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아. 한국적인 그 뭐랄까 옷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그리고 색깔이라든가 그러니까 조명까지 보면은 색감이 역시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이셨겠구나. 네네. 그래서 드라마에서 봤던 게 저렇게 바뀌는구나라는 걸로 되게 인상 깊게. 게다가 이제 원작 드라마도 봤어요? 네, 봤어요. 그러니까 원작 드라마도 인상 깊게 봤는데 예. 그게 뮤지컬 작품으로 옮겨진다고 하니까 또 네. 어떻게 바뀔까라고 봤는데 네, 성에 차셨었던 거군요. 만족감이 네. 좀 느껴졌던 거군요. 엄청 만족을 했었고요. 그리고 연기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좋았고 노래도 한국의 뭐라고 해야 되나? 고전적인 그 선율이라고 하나요? 아무래도 네네. 이제 우리 이게 사극이죠. 사극이다 예. 보니까 그런 음악이라든가 뭐 이런 네. 부분도 우리 전통적인 것들이 이제 네. 깃들어 있겠죠. 그렇죠. 음색이라든가 그런 거에 너무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계속 보다가 이제 여러 작품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게 많이 일본이 관심 나오는 있어도 거. 돼요. 네. 그 일본이 나오는 부분이요. 일본이 나오는 네. 부분이 있다. 네. 뭐 시대극이라든가 사극 이런 거 보시면은 일본이 빠질 수 없는 시대가 있잖아요. 근데 약간 좀 불편한 내용들일 수도 있는데. 네, 처음에 너무 불편했어요. 사실은 저도 그 시대 지식이 없고, 그래서 저도 뭐 생각을 없이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네, 그렇죠. 고백하시는 거죠, 고해성사? 네, 저희도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여긴 사람 다 그래요. 그렇겠죠. 그때는 국가만 살았지를 생각을 않았으니까.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한국이 이렇게 보는구나, 이런 눈으로 일본을 보는구나라고. 그런 역사적 지식 습득이라는 부분도 네, 있었겠구나. 그것도 있고 외국 사람 봤을 때 일본이 이렇게 보이는구나라고 좀 배우고 있는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이제 제3자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네. 경험도 네네. 그 안에 들어 있겠군요. 네. 그럼 어떤 작품 구체적으로? 잃어버린 얼굴이라든가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지난주부터 시작했을 것 같은데요. 곤투모로우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도 일본이 나오고요. 네, 그럴 때 그 시대에 사실은 뭐 시대에 맞는 의상이라든가 그 배경이라든가 나와야 하는데 저렇게도 보이는구나. 약간 좀 안 맞는 느낌도 있지만 한국 분들이 그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도 있어요. 아유미 씨가 느끼는 뮤지컬의 매력은 뮤지컬 자체의 매력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학구적인 호기심을 뮤지컬을 통해서 충족시키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일본이 되게 한국에서 어떻게 보이는가 되게 신기하기도 해요. 네.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그 연구 결과가 잘 안 나오지만 몇 년 전에 그 영화 선택의 이유를 그 설문조사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적 호기심을 이 콘텐츠를 통해서 충족시킨다라는 답이 꽤 됐던 연구 결과가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재미, 즐거움, 감동만을 그 영화나 뮤지컬, 뭐 드라마에서 추구할 것 같은데 실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적 호기심을 완성시키는 부분도 만족시키는 부분도 많은 부분 작용한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유미 씨의 얘기도 실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동감하는 게 저도 사극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사극을 보면서 왜 역사책에서만은 없는 약간 미시적인 부분들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드라마를 보고 제가 더 찾아봤던 그런 기억들이 되게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아유미 씨가 하신 얘기들이 되게 와닿았고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은 네네. 혹시 작년에 아리랑하고 꽃신 보셨나요? 꽃신은 더 옛날이죠. 피했던 작품? 피했던 작품. 사실 아리랑은 궁금하기도 했어요. 의상도 이쁘고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뭐 일본인 지인한테 들은 것도 있어서 근데 좀 세긴 셌죠. 그렇죠. 너무 좀
보기 힘든 것 같은 느낌이 충분히 있어서 이해를 해요. 아마 우리도 우리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 강한 어떤 그 작품을 본다면 우리도 또 편치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그걸 접하기가 싫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를 되게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을. 그러니까 은근히 또 아유미 씨의 어떤 그런 정서적 반응은 어떤 걸까 한번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우리는 겪기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예. 이번에는 옥덕은 좀 뮤지컬 어떤 매력을 느끼시는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연장선상이긴 한데,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악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먼저 드라마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TV 드라마에 엄청 빠져서 한 몇 년을 그렇게 약간 페인처럼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드라마에 빠지는 페인은 많지는 않은데요. 그런가요? 왜 다모 페인도 있었고. 근데 그거는 이제 다모라는 한 작품의 이제 열혈적인 팬인 것이지. 그쵸. 그러니까 드라마에 그 작품. 빠져서 페인이 저는 게임 페인, 뭐 애니메이션 페인은 봤지만. 그러니까 제가 잡덕인 이유가 저는 게임에도 빠져봤고 드라마에도 빠져봤고 뮤지컬에도 빠져봤고 스포츠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드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창백한 거예요. 그래서 창백한 거예요. 나 혼자 그렇게 즐기기도 바쁜데. 사적으로 조금 얘기하면 술에도 가끔 빠지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너무 많으니까 힘든 건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게 빠져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서 주로 보는 것들이 보통은 뭐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배우를 보잖아요. 어떤 특정 배우. 저도 그랬는데 그 특정 배우가 뮤지컬에서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어떤 배우가 있다고 하면은 그 배우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에 연기가 실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아니라 연기를 하는데 노래가 연기처럼 그러다 보면 이제 감정이나 서사, 이야기 그게 너무 확 와닿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원래도 음악을 좋아하니까 라이브 공연들을 다닐 때 그 감동하고 정서적인 그런 감정이입 부분하고 결합이 되니까 엄청 그게 크게 다가온 거죠. 그게 지금 옥덕이 말씀하신 게 저도 이게 정확하게 뭐 매칭이 되냐 동일한 것이냐는 의문은 있겠지만 저도 약간 이해를 하는 게 제가 뮤지컬을 처음 봤을 때 블링블링 혹은 뭐 설렘설렘 뭐 이거를 저도 느꼈었거든요. 10대 때 봤는데 심쿵. 그 설렁설렁 술렁술렁하는 마음 이렇게 파도가 넘실넘실되는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았던 건데 아마 지금 그런 느낌에 대한 매력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는 길에 자기도 모르게 탭댄스 한번 흉내를 내본다든가. 네, 계속 모르게,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있고. 맞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아까 뮤지컬에 대한 그런 경험치? 그거를 말씀을 안 해주셨네요. 저요? 네. 저 거 말씀드려요? 저는 근데 제 거 얘기하고 최 작가 얘기 좀 듣죠. 네, 제 거 말씀드릴게요. 이게 질문 받으니까 당황스럽다. 그쵸. 이런 마음이었어요, 저희가 여태까지. 뭐냐면 저는 지금부터 치면 한 10년이면 20년이 조금 더 이렇게 나이 나오네. 아무튼 꽤 오래전에 이제 봤는데 첫 번째 봤던 게 아가씨와 건달들이었어요. 근데 저도 그때 아까 최 작가님 말씀처럼 뭐 보고 싶다. 왜냐면 뮤지컬 본 적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가자 그래서 갔는데 물론 거기 남녀 학생들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그 아가씨와 건달들이 워낙에 또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이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연애 감정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자극하잖아요. 왜 뭐 사랑은 비를 타고 뭐 이런 작품들. 그러니까 아가씨와 건달들도 그런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게 남경주 씨가 나왔었는데 그 말씀하신 그 블링블링한 느낌, 설렘설렘이란 그 살랑살랑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오래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매력을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최 작가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뮤지컬을 막 찾아서 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마 남자들 대부분 아마 제가 말씀하는 느낌에 대해서 최 작가님이 부정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보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점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최 작가님 안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안 본다기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찾아보지 않는 이유. 그게 드라마는 찾아보잖아요. 맨날 다운받아보고. 그렇죠.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그거예요. 접근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접근성의 문제. 그러니까 어찌됐든 드라마는 보려고 마음을 먹으면 뭐 그러니까 비용과 시간이 어찌됐든 뭐 뮤지컬에 비해서는 적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뭐 일정 조그마한 비용, 뭐 다운로드 비용을 내든 그리고 언제든지 뭐 인터넷이든 뭐 TV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뮤지컬은 어찌됐든 간에 아직까지 극장이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일반 영화 극장에 비해서는 형격이 적은 거.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지점에 가서 뮤지컬 관람료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통 한 5만 원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5만 원의 비용도 내고 시간도 긴 건 길고 뭐 이렇게 또 저녁에만 있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기회비용이라 그러죠. 그걸 이제 지불해야 되는 게 아무래도 드라마나 다른 콘텐츠에 비해서는 조금 높지 않나 뭐 이런 게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너 그렇게 돈이 많아? 이런 거예요. 그거예요. 왜냐면은 그 대극장 혹은 규모가 좀 있는 뮤지컬은 가격 부담이 작지 않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악착같이 쿠폰 쓰죠. 뭐 재관람 할인 받죠. 막 학생 할인 받죠. 악착같이 보는 거거든요. 이러면 솔직히 남자들 입장에서는 가오가 안 슬. 혹시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여자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남자들의 모습 중에 흔히들 얘기하는 게 쿠폰 쓰는 남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나? 옛날에 좀 있었죠. 네. 실제로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었다라기보다는 본인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네네네.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걸 느껴본 적이 있죠. 남자가 어렵다 진짜. 근데 이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러 찾아가는 것에 남자들이 게으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겠죠. 뭐 대다수의 남자분들이 다 어쨌든 그런 거에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아마 뮤지컬을 봤어도 여자친구 손에 끌려갔을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 거의 가지를 않고 뭐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저는 또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어쨌든 뮤지컬의 다양성도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것도 반박의 여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뮤지컬을 잘 모르는 남자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너무 여성향스러운 뮤지컬이 많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문 용어를 쓰면 그랬지만 파레토의 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뮤지컬에서 철저히 파레토의 법칙이 성립되는 건데 이게 돈을 많이 쓰는 상위 20%의 관객이 뭐 80%의 시장 점유율과 뭐 매출액을 차지한다는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주 소비 관객 여성 뭐 연령대는 정확히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시대 때 그 지갑을 충분히 열 수 있는 사람들에게 포커싱을 돼서 그들의 취향과 기호에 맞는 뮤지컬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크게 아닌 뭐 남자들이나 좀 나이가 어리거나 높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물론 아주 없다라고는 하지 않겠으나 과연 작품 편수로 비할 때는 과연 어떨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관객층 연령대도 과연 고루 있느냐, 어디에 몰려 있느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이제 뮤지컬 시장 위기 이렇게 하는 게 어쨌든 어떤 제품이든 뭐 다른 사원 약간 롱테일의 법칙이 좀 성립해야 되고 다양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이런데 뭐 기사나 이런 데서 뮤지컬 시장 위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 너무 쏠려 있다, 쏠림도가 좀 심하다 이런 거는 조금 얘기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는 있지만 저는 솔직히 그 위기설, 다양한 위기설, 경제 위기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위기설에 솔직한 얘기로 동의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난 한 20년간 어느 분야 어느 것 하나가 위기가 아닌 적이 있느냐. 공기요금 이미 무너졌고 경제는 침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뮤지컬 시장 또한 앞으로 곧 한국 뮤지컬 종말인 것이냐 뭐 반전인 것이냐 뭐 이런 적이 항상 있어 왔던 건데, 근데 우리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학구적으로 가요 지금. 일단 광고 한번 듣고 환기 한번 시켜보죠. 10년 역사의 전통과 자부심, 대한민국 문화의 미래를 밝히고 창의 인재가 자라는 곳,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에서 콘텐츠 한국의 중심이 되십시오.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년을 향해 갑니다. 대전에서 가장 먼저 연극과 연기 관련 고등교육의 문을 열었던 대덕대학교 연극영상학과,
공연과 영상의 통합 교육을 추구하며 미래를 향해 갑니다. 감동과 즐거움, 슬픔과 설렘을 만드는 문화 콘텐츠 창작의 산실이 되겠습니다. 대덕대학교 연극영상과. 그러면 저 가벼운 질문부터 해볼게요. 옥덕께서는 뮤지컬 왜 지속적으로 보세요? 왜 못 끊는 거예요? 심지어는 덕이라는 것까지 붙여가면서. 그러니까 덕이라고 부르는 거는 뭐 아무래도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붙여주는 거고 그냥 그렇죠. 뭐 본인이 그걸 네. 뭐 강조한 건 아니, 아니겠죠. 저는 스스로는 덕후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냥 좋아하는 게 좀 좋아하는 거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정도일 뿐. 그랬을 때 그 대상은 아무래도 그 현장감이 느껴지는 그 상황하고 배우인 거죠. 아 배우. 네네. 혹시 뭐 굉장히 이렇게 매력적으로 본인이 요즘 빠져 있는 배우가 있다면? 그러니까 아까 그 2009년에 처음 봤을 때도 배우 때문에 더 임팩트가 강했던 거였거든요. 아, 배우의 매력에. 네. 그때 그 뭐였죠? 몰라요. 2009년에? 네, 피막고 연가. 갑자기 긴장해가지고 아까 막 쉬는 시간에 공격을 받았더니 그 피막골 연가로 뜨는 스타가 잠깐만요. 네네. 우리 저기 신인의 공격 안 했습니다. 저는 공격당한 것 같아가지고. 네. 거기에서 뜬 스타 배우가 박은태라는 배우예요. 지금 엄청 유명한. 원래 그 배우로 이렇게 해서 딱 저 배우를 보면서 좀 눈과 귀가 정화된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거기에서 시작돼서 뭐 되게 지금 유명한 그 류정환이라는 배우를 거쳐서 지금은 서범석이라는 배우에 꽂혀 있는 상황이죠. 주로 뮤지컬에 활동하는 배우들. 네네네, 다 뮤지컬 배우들이에요. 뭐 간혹 뭐 다른 매체에서도 나오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뮤지컬을 중심으로 하는 배우죠. 그들의 매력을 굳이 한번 꼽아보자면.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박은태 배우나 개인적으로 박은태 배우나 류정환 배우를 좋아한 거는 노래를 잘해서였어요. 노래를 잘하고 그 캐릭터 소화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었는데 서범석 배우 같은 경우에가 그 제가 좋아하는 작품의 그 결이라고 그럴까요? 결.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작품군들을 계속 해왔었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그게 갈수록 점점 궁합이 맞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스타일이나 옥덕의 취향 장르나 뭐 이런 것에 어떻게 보면 그 배우 조남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서범석 배우. 서범석 배우도 작품을 고르는 취향이 네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자면은 제가 생각했던 그 작품에서의 캐릭터 해석이 그 사람이 해석하는 그 캐릭터랑 일치하는 지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감을 더 하게 되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진짜 이게 계속 자기 취향이랑 맞물려 가는 거죠. 그런 노래 스타일 같은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저 사람 거를 보면은 무조건 만족이야 라는 게 생기니까 쫓아가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팬이 되는 거죠. 그쵸. 배우에 대한 팬이 되는 거죠. 그랬어서 그랬던 거였죠. 근데 서범석 배우는 좀 나이가 좀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내가 무슨 얘기 할 건지 알죠? 네네네. 근데 뭐 박은태 배우나 류정환 배우나 이게 갭이 있는데 연령의 갭이 있고 하는데 류정환 배우랑 서범석 배우가 사실은 친구예요. 유준상 배우가 심지어 더 형이에요. 근데 이게 기존 그 배우들이 각자 이게 뭐 그냥 영화 배우들도 결혼을 했고 안 했고의 차이에서 이미지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계속 맞는 같은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뭐 싱글 역할을 하거나 뭐 이런 뭐 아버지 역할을 하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듯이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분들이 있는데. 젊은 사람 역할을 막 해요? 20대 근데 역할을? 뮤지컬은 다 보통 그렇죠. 이분들이 맞아요. 다 주인공 때 배역을 하는 배우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동안에 이제 이렇게 배우들의 나이 살짝 얘기가 나오니까
아유미 씨가 네. 자리를 피해서까지 지금 실소를 금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근데 왜 이랬어, 반응을 지금? 보였어요 지금. 왜 아유미 씨의- 본인의 성향이 달라요 취향이? 아니, 그건 아유미 씨의 아니고요. 취향을 아는데 제가 왜 그러세요? 그건 아니고요. 네. 물론 실력파고 네. 일본에서도 그 서범석 배우 아, 같은 당연히, 경우는 예. 범사마라는 별명이 있어요. 음. 그 정도 좋아하시는데 설마 류페우랑 나이가 그렇게 될 줄을 몰라가지고요. 아 지금 이제 네. 옥덕이 선호하는 배우들의 매력에 네. 한 게 아니라 그들의 나이가 네네. 그거를 지금 요번에 새삼 지금 깨달으신 거예요. 예, 지금 그쵸, 잘 모르시죠. 그치. 네, 아니, 또- 근데 찾아보면 나오긴 하는데 모르는 그러니까 그 배역만 봐서는 배우들이라는 그쵸. 게 원래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이제 아유미 씨는 그러면 어떤 배우들? 저요? 혹은 뮤지컬에 빠지어서 난 이런 매력 정말 얘기하고 싶다라고 있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비슷비슷하기도 할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엄기준 배우 들어갔다가 삼총사를 보게 됐어요. 삼총사를 봤더니 다른 배우가 또 눈에 들어오는 거죠. 아 약간 좀 입맛이 변하신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 배우 누구지?라고 봤던 게 누구였지? 아 민영기 배우였어요. 네, 그분이 성악을 하신 분이라서 꽤 노래도 잘하시고 연기도 그게 따라가는 분이어서 그분 따라 작품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배우 따라갔다가 또 다른 배우를 발견하고 그 배우 따라 또 작품 보고 이런 식으로 지금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주로 배우들을 따라가는 경향들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뮤지컬은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배우 잘 모르시죠? 네, 몰라요. 저는 어떤 작품이든 간에 배우를 우선으로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배우의 연기력을 보긴 해요. 어떻게 보면 저게 작가의 입장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작가니까 스토리라든가 그렇죠. 서사 구조 이런 거에 이제 그 포커스를 맞출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또 이제 무거운 얘기를 잠깐 할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배우가 중요하게 되면 기껏 지금 살려놨다. 그러니까 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네 때문에 그냥 분위기가 다운됐네. 책임지게. 무조건 무슨 배우만 캐스팅 그러니까 이 유머가 뭔지 모르는 거야. 저는 뭐 뮤지컬 시장을 잘 모르는데 그냥 잘 웰메이드 각본이든 연출가가 있더라도 A급 배우가 안 출연하면 오히려 더 허접한 스토리와 음악이어도 A급 배우가 출연하는 게 오히려 더 빨리 만들어지고 더 흥행이 높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과연 배우가 과연 제 일로 놓고 봐야 되느냐는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 배우가 여기 나와서 되게 아까웠다. 왜 이런 거에 나왔을까? 이런 허접한 음악과 허접한 스토리에 이런 배우가 나왔을까? 해갖고 좀 망한 거? 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잘 된 것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서 이거 돈 주고 보기 좀 아까웠다. 이런 왜 이 배우를 여기서 봐야 되지? 막 이렇게 슬펐던 거, 막 이런 것도 조금. 솔직히 말하면 뭐 그런 거는 셀 수 없이 많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좀 이거는 뭐 별로 재미있는 얘기는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랬을 때 그것보다는 좀 약간 우리나라 공연에서 좀 주목할 수 있는 것들이 아이돌이 많이 네. 진출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의 그 영향력 이게 장난 아니죠. 예. 네, 뭐 어떻게 꼭 보면 완전 그 뮤지컬의 그 관객이 뮤지컬로 가는 이유가 지금 두 분도 얘기하셨지만 작품 내지는 뭐 재미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만큼 그보다 더 크게 배우의 역량이라든가 배우에 대한 팬심이 작용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랬을 때 저는 솔직히 그랬을 때 저는 배우 중심이라고 했을 때 뭐 그런 약간 좀 균형치 그런 것들을 그래도 따지는 편이라서 솔직히 기피하는 편이었어요. 어떤 걸 기피해요? 그러니까 아이돌이 나온다는 거를. 아이돌보다는 아까처럼 뮤지컬 전문 배우라고 네네네. 할 수 있는 혹은 뮤지컬에 굉장히 올인하고 전념하는 배우들의 그쵸. 작품을 주로 선호했다. 네네네. 예, 예. 이거 선입견일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나도 그 선입견은 네네. 저도 있었고 지금도 어느 정도 있고 뭐 어느 정도 해소된 부분도 있지만 있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가지고 안 보긴 했는데 그래도 몇몇 그렇게 넘어와서 성공하신 아이돌 스타들이 있잖아요. 저는 김준수 씨
지난번에 데스노트 보면서 다시 봤어요, 진짜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어 진짜. 저도 뭐 옥주현 씨도 좋아하고 바다 씨도 좋아하고 김준수 씨도 저는 만족하면서 보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좀 제가 안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너무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네, 맞아요. 근데 그걸 완전히 없애는 것도 실은 어려울 거고 오히려 또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지금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그 뮤직비디오에 대한 그 선호도를 보면 이 아이돌에 대한 선호도가 실은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네, 아이돌이 들어간다는 거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신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일본에서 보면은 그 아이돌을 보러 한국에 간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 관객들이 많았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그런 거 같고요. 그리고 거꾸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마케팅이라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아이돌을 끼면은 이제 해외 진출이 편해진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인더 하이츠라는 작품이랑 그리고 인터뷰라는 네, 한국에서는 또 어제부터 시작한 작품이긴 한데 그 두 가지가 일본에서 공연을 했더라고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아이돌이 없어요. 특히 인터뷰 같은 경우는 인터뷰라는 작품은 한국에서 지금 올라간 거는 아이돌을 안 끼고요. 일본에 갔을 때는 아이돌을 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이돌이 있어야 역시 사람이 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파워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아이돌들이 분명 두 개를 다 준비하고 진짜 준비된 상태의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작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는 게 큰 거 같긴 해요. 게다가 지금 아유미 씨의 얘기를 우리가 빗대서 조금 분석해 보면 우리가 아이돌에 대해서 염려들도 있지만 실은 한국 공연에서는 아이돌이 없지만 일본 공연에서는 아이돌을 하고 같이 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보단 일본은 훨씬 더 정도가 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반면 한국은 여전히 아직은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가면은 거의 뭐 작품에 아이돌이 거의 필수처럼 들어가는 건가요, 그럼? 일단 일본에서 올라가는 일본 작품들은 그렇지도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 넘어가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전략적 선택이군요. 한국 네네네, 작품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넘어간 작품들을 보면은 대다수가 아이돌 낀 작품이 많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봤던 그 해품달도 그렇고 처음에는 없었다가 재연할 때 일본에 넘어갔을 때 아이돌이 들어가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그 아이돌이 서비스가 좋죠. 구체적으로는 뭐 팬사인회 이런 거 그런 팬미팅 것도 뭐 이런 있기는 거 하지만 거. 제가 삼총사를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서 애드리브 부분이 있어요. 애드리브 부분이 있어서 무대에서 내려와요. 예, 그것도 뮤지컬의 그 매력 중에 하나인데 내려와서 이마에 뽀뽀하는 게 있어요. 왜 우리 그 콘서트 할 때 중간에 네네, 약간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죠. 팬들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네. 근데 배우들은 뭐 정해진 것도 있고 그렇게 과하게는 안 하는데 아이돌은 막 너무 팬들이 좋아하는 걸 아니까 또 아이돌들은 그러니까 그런 활동하는 거에 거부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팬서비스라는 부분에. 그런 거를 또 보러 가고 싶고 또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고 이런 이건 욕심도 팬으로서? 있어서 네네 그렇죠. 그래서 또 찾아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도 있나요? 내가 오늘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좀 서비스를 받고 싶었는데 옆에 관객이 받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가고. 있어요. 있죠. 그래요? 예. 계속 갈 수도 있겠네. 그래서 특정 공연에는 어떤 자리에서 이벤트 한다는 게 이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벤트 대상 객석이 있다. 네네, 객석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정말 괜찮은 마케팅이다. 그거에 따라서 그 자리가 가장 먼저 근데 팔리죠. 그런 거는 영화에서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마케팅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순간에 대면 접촉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는 거는 그 라이브 공연이나 뮤지컬에서나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다양하게 생각해내는군요. 또 저는 뮤지컬의 매력이
커튼콜이라고 생각해요. 아, 커튼콜. 네. 흥겹고. 커튼콜? 네. 뭐죠? 아니, 저는 가장 최근에 좋았던 커튼콜은 그날들 커튼콜이었어요. 맨 끝에 네. 배우들 나와서 인사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네, 그냥 그 부분이 연극 끝난데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와서 인사만 하고 들어가는 차분히. 근데 보통의 뮤지컬들은 파티를 주요 넘버들을 좀 더 신나게 부르고 어떤 어떤 때 10분 막 이렇게 갈 때도 네, 있어요. 어떤 커튼콜이. 공연은 진짜 하이라이트식으로 해가지고 관객들이랑 이렇게 호흡하는 공연들이 어떻게 막 있거든요. 광란의 파티처럼 막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뭐 더데빌 같은 경우도 그랬고 파티라면은 지저스 머더발라드 크라이스트도 그렇고, 네, 머더 발라드도 저거 그렇고. 한번 올라가 봤어요, 저. 아, 무대를? 네, 무대석이 있는 거예요. 네, 네. 바가 맞아. 그 바처럼 생겼기 때문에 10년에 하는 네, 몇 네. 시였지? 10시부터 시작하는 회차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술을 줘요. 예, 술 대접도 요즘은 받고요. 다양하게 그런 거 생각해내요, 진짜.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 있는 그 관객들을 그냥 무대에 끌러 가고요. 같이 춤추고요. 세트 위에 올라가고요. 그런 것도 해봤어요. 그게 이제 뮤지컬에 대한 어떤 아주 중요한 매력일 수도 있고 또 한번 경험하고 나면 정말 그거는 다른 어떤 그 콘텐츠하고도 바꾸기 어려운 경험이잖아요. 아, 직접 올라갔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때요? 머리가 하얘졌죠. 근데 좋아하는 배우가 눈앞에 있는 거죠. 눈앞에. 네네. 한 몇 메타? 반경 몇 메타? 몇 센치죠. 아, 몇 센치? 몇 센치. 조금 네. 심해지는 몇 센치? 이러면. 이렇게 크게 웃다니. 네,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게 매력인 것 같고요. 네, 아마 저만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런 느낌을 드는 사람은. 네. 아니 근데 이런 매력들하고 아이돌이라는 매력들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도 하지만 이게 붙어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영화 배우나 연극 배우 보고 그 홍보를 하러 나가라 그러면 배우들이 뒤로 뺀다. 근데 요즘은 스스로들 내가 어디 홍보 가야 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본다고 얘기를 해요. 영화 기획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팬 서비스 부분이 점점 달라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돌은 기본적으로 그 팬을 어떻게 이런 표현은 좀 그렇죠. 관리? 아니면 팬과의 교류? 뭐 이런 것들을 조우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건데 그들이 뮤지컬 쪽으로 진출하면서 뮤지컬 안에서도 그 팬과의 그런 것들이 점점 더 강화되고 거부감도 줄어들고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난 진짜 그 일본은 어때요? 그런 분 이 공연에서 뮤지컬에서 일본은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일본 작품에서는 아이돌이 그렇게 뭐 필연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오는 작품들은 아이돌이 거의 필연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네. 효과가 있나요, 실제로? 효과는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명도가 없는 작품이라든가 한국의 창작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는 아무래도 아이돌 따라가는 분들이 아이돌 팬분들이 찾아가니까 그거는 홍보적 효과도 있고 그리고 관객들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겠죠. 근데 일본은 뭐랄까 약간 아직 예술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뮤지컬 티켓이 역시 비싸기도 해요. 일본도 그렇기 때문에 만엔 넘어가는 것도 많기도 하고 그래서 관객층이 아이돌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좀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가기 때문에 한국 뮤지컬에 대한 관객층과 일본의 그 뮤지컬에 대한 관객이 서로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오히려 또 아이돌 끼는 게 젊은 사람들까지 뮤지컬이라는 거에 접하기 쉽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경쟁력이 좀 있나요? 한국 작품이 일본에서? 글쎄요. 인기가 좀 있다든가 뭐. 인기는 사실 저도 아니 뭐 일본의 아주 특정 매니아층들의 상품으로 지금 딱 이런 정도의 규모인가 성격인가. 제가 한국에 오고 나서 일본으로 가는 작품이 많기 때문에 저도 체감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 모르겠고요. 한국에서 6년째 지금 있으니까. 예, 그렇지만 그래도 많이 들어가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국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도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뭐 작은 극장이든 어디든 찾아가는 경향은 있기 때문에 작품으로서 좋으면은 그냥 가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다음 숙제가 될 수도 있어요. 실은 한국의 뮤지컬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기도 달리고 있고 아이돌이라는 그 배우들을 활용해서 이제 마케팅도 어느 정도 하고 났어요. 이제는 아이돌이든 뭐 이런 건 상관없이 작품 가지고도 관객이 찾아갈 수 있는 네. 뮤지컬들로 점차 이렇게 변해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뮤지컬 시장에 한국 뮤지컬이라는 장르의 숙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뮤지컬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새롭게 해봤는데요. 실은 이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은 이 뮤지컬 우리 저기 1회, 2회 그 고정 패널이셨던 그 쩡시키가 이 공연 뮤지컬 또 전문가거든요. 배우기도 하고 지금 직접 교육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오늘 빠졌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뮤지컬 얘기를 하면서 쩡시키에 대한 그리움은 좀 있었다. 이 멘트는 본인이 들으시면 좀 감동받겠죠? 찔리겠죠. 찔릴까? 그 간식을 갖다 주긴 했어요. 근데 아마 쩡시키가 오시면 또 뮤지컬 얘기에서 좀 더 깊은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 그때는 뭐 우리 뮤지컬이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또 훌륭한 점, 매력 이런 포인트는 어떤 건지, 혹은 이제 작품 제작이라든가 유통에 대해서 뒷얘기들, 혹은 뭐 배우의 어려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다음번에 또 쩡시키도 한번 더 모시고, 또 혹은 또 더 전문적인 또 게스트도 또 모시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뮤지컬 얘기 산호 아유미 씨 멀리서 오셨는데 정말 좋은 얘기, 특히 우리가 그 듣기 어려운 얘기들,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할 수 있는 얘기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옥덕 그 다음에 최 작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옥덕이 뮤지컬 보는 방법. 무언가에 꽂히는 걸 입덕한다고 했던 걸 기억하지? 입덕 후에는 어떤 과정이 있을까? 이런 말이 있어. 본진. 들어는 봤나 본진. 원래는 군사용어로 지휘본부가 있는 군영이라고 해. 근데 덕후들 사이에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장르, 작품을 일러. 그리고 부본진이 있어서 나 같은 잡덕의 경우에는 본진과 부본진이 퍼스트와 세컨 개념이 돼. 유덕에게는 남자 배우를 뜻하는 남본진, 여자 배우를 뜻하는 여본진이 있어. 본진 공연을 중심으로 배우에서 배우로, 작품에서 작품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어 돌고 도는 덕질을 하지. 덕질의 대상이 되는 본진이 사람이기에 통장의 주인으로 불리기도 해. 매 회가 다른 라이브 공연의 특성상 본진을 가진 덕들에게 모든 공연은 하나하나가 다 너무 소중해. 어차피 덕에게 휴덕은 있어도 탈덕은 없는 법이니까. 본진을 쫓아보는 공연, 선망의 대상을 쫓아보는 공연에 대한 설레임 한번 느껴보고 싶지 않아? 꼭 뮤지컬이 아니더라도 본진이 존재한다는 것은 생활의 큰 활력소가 될 것이라 장담해. 모두가 본진을 갖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며 옥덕이 뮤지컬 보는 방법, 본진의 의미였습니다. 역사의 전통과 자부심, 대한민국 문화의 미래를 밝히고 창의 인재가 자라는 곳,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에서 콘텐츠 한국의 중심이 되십시오.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년을 향해 갑니다. 대전에서 가장 먼저 연극과 연기 관련 고등교육에 문을 열었던 대덕대학교 연극영상학과, 공연과 영상의 통합교육을 추구하며 미래를 향해 갑니다. 감동과 즐거움, 슬픔과 설렘을 만드는 문화 콘텐츠 창작의 산실이 되겠습니다. 대덕대학교 연극영상과. 오늘은 뮤지컬 얘기를 좀 들으셨고요. 옥덕의 코너도 옥덕의 뮤지컬 보는 방법으로 조금 바뀌었네요. 뮤지컬 얘기 도움이 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최 작가의 고독사 시간입니다. 최 작가의 고독사.
네, 고대하고 고대하던 시간, 최 작가의 고독사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아이돌에 관해서 네. 고독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얘기를 고독사로 풀어주시는데 오늘은 이제 고독사의 진면목, 네. 그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네. 최근에 나오는 드라마들과 관련해서. 네네. 예, 어떤 얘기를 오늘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그 최근 그 지상파 월화 드라마에서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 두 편의 사극, KBS의 구름이 그린 달빛과 SBS의 달의 여인인 보보경심 여를 갖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그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들이죠. 네네. 최근에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현대물, 네. 오늘날의 실생활을 가지고 하는 드라마였다면, 네. 시대가 같은 드라마였다면 이번엔 사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과거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하는 드라마를 소개를 해주시겠다. 네. 근데 이게 그 경쟁도 경쟁이거니와 이 또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라 네. 재밌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네. 최 작가님이 평소에 역사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재밌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죠. 공교롭게 그 요즘 그 지상파 월화 드라마는 두 편의 같은 장르가 이렇게 맞붙는 이런 지금 형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드라마 이전엔 KBS의 뷰티풀 마인드, SBS 닥터스라는 두 편의 의학 드라마가 맞붙었었는데 맞아요. 이제 그게 끝나고 이번에 후속작도 역시 사극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왜 같은 장르끼리 이렇게 좀 지상파 두 개의 채널이 맞붙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의도가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네, 정도로 그렇게 계속 하는데 같이 이제 경쟁을 서로 하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요즘 하고 있는 이제 드라마가 KBS 아까 얘기했듯이 KBS는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는 드라마고요. SBS는 달의 연인 보보경심 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두 드라마가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는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워낙 화려한 캐스팅과 제작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박빙의 승부를 할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이제 중간쯤 지금 진행된 지금은 구름이 그린 달빛이 20%라는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달의 연인은 5, 6%라는 아주 저조한 시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BS는 전작의 뷰티풀 마인드가 조기 종영을 한 아픔을 겪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딛고 다시 시청률을 화려하게 부활을 했다라고 하면 SBS는 닥터스라는 그 시청률의 기운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침체 일을 겪고 있는데 저는 왜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를 제가 설문조사도 좀 해보고요. 그다음 설문조사도 하셨어요? 네, 그다음 흥미진진한데요. 여러 기자들이 기사에 써놓은 의견들도 좀 반영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흥미진진해 보여요. 네. 그 경쟁이 되는 두 작품이고 네. 또 경쟁률이 예상과는 다르게 좀 달라지고도 있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한적한 가을밤에 두 작품 모두 달이라는 모티브를 제목에다 넣고 있어서 네. 그렇잖아도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교차하고 있는 와중에 이게 지금 지금 몇 회쯤 됐죠? 지금 한 4주 됐나요 벌써? 달의 연인이 9회까지 했고요. 예. 구름이 그린 달빛이 10회까지. 그런데 네. 결과가 살짝 갈라지고 있거든요. 네. 우리 최 작가님 보시기에 네. 어떠한 이유들이 있는지 네. 한번 들어보죠. 크게 좀 4가지 정도로 꼽아봤는데요. 이게 어느 게 더 크다 작다를 말할 수는 없겠으나 이 4가지가 고루 들어가서 이렇게 차이가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4가지 이유 정도로 정리할 네. 수 있다. 예. 일단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구름이 그린 달빛에 비해 달의 연인 출연지들은 배우들은 너무 늙었다. 이걸 좀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출강 나간 학교에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 너희들은 구름이 그린 달빛과 달의 연인 중에서 무엇을 보니? 라고 한번 이제 물어봤는데 이게 남학생하고 여학생들의 반응이 좀 달라졌어요. 남학생들은 선생님 그게 뭐죠? 먹는 건가요? 이런 게 드라마에 관심이 없어요. 이해가 가요.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고 여학생들은 그나마 이제 드라마를 좀 보니까 그러면 구름이 그린 달빛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왜 구름이 그린 달빛을 보느냐? 그러면 박보검 때문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박보검이 나온 거는 학생들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네. 여학생들 성대모사. 네, 박보검 때문에요. 네, 이렇게 하는데 네. 잘해주세요 다음부터. 네. 하는데 그럼 왜 박보검 때문에 보는 거냐 물어봤더니 그냥 다 하는 얘기가 잘생겼어요.
뭐 연기를 잘해요. 막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응답하라 이후에 네, 실은 그렇죠. 살짝 그 박보검 신드롬을 네.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었는데 딱 이제 주연을 딱 꿰찼고. 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데 박보검은 사극이 처음 출연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그에 반면에 이제 경쟁작인 달의 연인의 이제 이준기는 사극을 무려 이번이 5번째 출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그 최수종 씨 아니, 이후로 거의 이제 사극 이제 전문 같이 네. 되네요. 신세대처럼. 네, 거의 30대 최순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아 그러면 이준기도 잘생기고 연기 잘하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아 이제 이준기는 아저씨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이제 느꼈던 게 아 이준기가 벌써 이제 82년생이다 보니까 이제 30살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감정이입되네요. 네, 그러니까 그 20대 초반에 이런 어린 학생들이 보기에는 아무래도 박보검한테 더 오빠 같은 박보검한테 막 아무리 잘생긴 것 같고 연기력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준기 씨하고 박보검 씨하고? 9살이 차이가 나죠. 그래요? 예. 아니죠. 11살 차이가 나죠. 11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에 좀 감안해서 그럼 다른 출연진들은 좀 어떤가 해서 봤는데 예를 들어 이제 구름이 그린 달빛 같은 거 보면은 박보검이 93년생, 예. 김유정이 99년생. 99년생이요? 네, 얼마 안 살았네. 고등학교 2학년이죠. 네. 그리고 그 진영, 그 영상의 손자로 나오는 진영은 91년생. 그다음에 예조 판사의 딸로 나오는 최수빈은 94년생. 그러니까 91부터 99까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박보검의 호위무사로 나오는 그 곽동현은 97년생. 그러니까 거의 자기 친구, 동생, 아니면 뭐 살짝 나이 많은 오빠, 언니 뭐 요 정도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난다라는 그 점에서 어찌 많이 감정이입을 한 것 같고요. 그 반면에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 95년인가 그렇죠. 이제 반면에 이제 달의 연인 같은 경우 보면은 이준기가 82년생, 강하늘이 90년생, 홍정현이 90년생, 강한나 89년생, 아이유가 93년생. 그래서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 학생들한테 아이유도 언니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네, 저는 뭐 예전 아이유가 고등학교 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쵸, 그냥 아직까지도 그쵸. 마냥 네, 어린 이런 가수로 생각했는데 그 친구들한테 이미 언니기 때문에 하긴 소녀시대 멤버들이 30대쯤이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화들짝 놀랬거든요. 네. 벌써 세월이 그렇게 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물론 근데 이제 그 드라마 시청률 연령층이 비단 20대 초반만 보는 건 아니긴 하겠지만 어쨌든 로맨스에 좀 집중하다 보면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하는 게 더 맞고 또 나이 차이도 좀 비슷한 사람들이 하는 게 맞는데 비해 이준기나 아이유 자체부터도 일단 나이가 많고 그다음에 두 남녀 배우의 또 나이 차가 있기 때문에 약간 케미스트리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거는 그 전에 다른 드라마들에서도 많이 지적됐던 얘기들이잖아요. 연인 관계로 나오는 두 주연 배우들의 그 나이 차. 예를 들어서 뭐 김수현 씨와 전지현 씨.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의 그 나이 차가 그 시청자들의 감정이입에 다소 조금 무리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의견들은 지적이 됐는데 실은 달의 연인 보보경심도 비슷한 맥락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저희가 생각한 첫 번째 이유고요.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구름이 그린 달빛은 이제 조선 시대 순조 때 정조의 아들 순조 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달의 연인은 이제 고려 태조 때부터 광종 때까지 맞다. 이때를 이제 배경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는 그나마 시청자한테 좀 친숙한데 고려는 아무래도 역사가 더 오래되다 보니까 100% 동감해요. 저 왕건 다음 왕을 몰라. 그래갖고 용어나 세트나 이런 게 조금 많이 낯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약간 적응을 부담감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100% 동감하는 게 아이유가 물에 빠져서 과거로 타임슬을 딱 하는 순간 왕건의 시대로 딱 갔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아이유가 막 그 고려사에 대한 자기의 지식을 막 반추하면서 그 다음 왕이 누구지? 누가 광종이 돼? 이 중에 광종이 있단 말인가?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고등학교 때 한국사 공부를 안 한 건 아닌데 갑자기 저도 어색해지는 거예요. 왕건 다음 왕이 누구더라? 뭐 이런 식으로 게다가 이제 암기식 교육을 받았던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염집 안악이 고려시대로 갔는데 왕건 다음의 왕에 대해서 자기의 지식을 반추한다. 이 상황 자체가 그렇죠. 쉬운 상황이 아닌데 어색한데 어느 시청자들이 얼마나 공감을 할까? 이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시대적 배경의 친숙함과 안 친숙함이 좀 많이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쵸. 하게 시대 됩니다. 상황에 대한 시청자들의 그 사전 지식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네. 두 개가 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셋째는요. 이제 내용에 좀 약간 집중을 하자면 구름이 그린 달빛은 지금 내용이 좀 달달한 게 많은데 아직까지 달의 연인은 좀 달달한 면이 좀 없다. 좀 무겁게 내용이 흘러간다. 약간 정치 암투에 좀 신경 쓴다. 네, 이런 앞에서 게 달달함을 지금 놓기에는 조금 먼저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네. 보부경심은.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시청자층이 젊은 여성들이라 국한지가 볼 때는 계속 이제 달달한 스킨십을 남녀가 스킨십하고 이런 구름이 그린 달빛을 더 선호하지 계속 누가 황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누구를 죽여야 되고 누구를 뭐 배제해야 되고 이런 무거운 정치 얘기가 오가는 달의 연인은 조금 아무래도 조금 배제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예 전통 사극으로 가서 이 정치적 맥락 내지는 그 사회학적 무슨 문제들 혹은 역사적 문제들을 정면으로 건드리기에는 아이유 뭐 아이돌 그렇죠. 출신 배우들 혹은 뭐 이준기 씨 이런 부분으로 그걸 풀어 나가기에는 밸런스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그건 차라리 이 전에 있었던 무슨 뭐 정도전이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사극의 그 내용인데 혹은 이제 우리가 흔히 오는 이제 최수정 씨가 주로 나오는 이런 사극들의 내용인데 이게 어린이라네요. 10대 20대들의 주요 타겟이 되는 배우들을 가지고 풀어 나가려고 하는 게 이게 쉽지만은 않을 건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같은 분석을 하시는군요. 그리고 요거와 좀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어차피 구름이 그린 달빛은 박보검과 김유정이 이제 맺어지는 이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둘이 같이 엮이는 씬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달의 연인에서도 어차피 이준기와 아이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둘이 뭔가 이렇게 같이 엮어서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씬이 많아야 되는데 아니, 이준기와 아이유가 될 겁니까? 네, 될 겁니다. 될 네, 이건 뒤에서 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될 건데 지금은 그 전에 그 강하늘이라는 연적과 너무 엮이는 게 더 많으니까 강하늘 유부남이잖아요. 나 그것도 싫던데.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법적 문제는 없는데, 네. 어쨌든 지금은 약간 달의 연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준기랑 될 건데 왜 그 전에 지금 강하늘과 이렇게 또 많이 엮이는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그 로맨스의 집중도도 많이 흐트러지지 않았나 달의 연인은. 그러니까 이런. 로맨스가 달달한 느낌보다는 치열한 느낌이 드는 로맨스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조금 집중하지 못했다 로맨스에 이런 걸 좀 세 번째로 얘기해주고 싶고요. 좋은 얘기입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제 네 번째라 생각을 해요. 이건 그거 같은데. 달의 연인은 아까도 말했듯이 예전에 얘기했지만 사전 제작 드라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왜 이게 사전 제작 드라마로 했냐 하면은 그 이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중국에 팔아먹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얘기 안 했습니다. 하려다가 안 했죠. 안 했나요? 네. 그랬는데 우리끼리 사석에서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나요? 예, 그래서 이게 철저히 달의 연인은 우리나라 시청자를 고려했다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수출하는 그래요? 이미 수출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렇게 보면 되게 그 뭐랄까 콘텐츠 혹은 드라마 콘텐츠에 이제 중국과 한국과의 교류에서 되게 그 생각해볼 게 또 지점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게 원작이 중국 원작이에요. 달의 연인이 그거를 한국에서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다시 중국으로 수출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나 뭐 세트나 이런 걸 보면은 약간 중국색이 좀 강한 게 많습니다. 근데 이건 철저히 우리나라 시청자를 고려한 게 아니고 수출용이기 때문에 중국 시청자들한테 기호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어차피 이 달의 연인 제작사 측에서는 그래도 손해가 아닌 게 일단 수출을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이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 약간 이제 약간 시청률이 나쁘게 나와서 좀 기분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뭐 손해보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기본적으로 또 중국에다가 제값을 받고 팔았다 하면 일단 수지 타산은 다 마쳤고 애초에 목표도 국내 국내 시청자들이라기보다는 중국 시장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소기의 목적은 거두는 거 어떻게 보면 대성공이죠. 그렇죠. 차라리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성공하고 중국에서 성공 안 하는 것보단 중국에서 성공하는 게 훨씬 그 콘텐츠 제작자 입장에서는 대성공인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준기 씨도 이제 내가 너무 사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젠 사극을 자제하겠다라는 발언을 작년에 했었어요. 밤을 걷는 선비를 끝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달의 연인이라는 사극에 도전을 한 거는
중국 시장을 이중기나 그가 속한 기획사가 간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사전 제작 문제 혹은 중국과의 그 시장을 염두에 둔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생산의 문제에 또 한 번 우리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긴 하네요. 그렇죠. 중국 시장이라는 것과 사전 제작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어쨌든 중국이 원작이다 보니까 어쨌든 중국 시청자들을 위한 거다 보니까 그리고 또 원작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약간 지금 달의 연인에서 왜곡한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려사가 살짝 달의 연인에서 실은 왜곡이 된 부분이 살짝 왜곡된 부분이 부분이 우리 있습니다. 그 어린이를 위한 역사 소설책 징비록의 저자로서 이게 뭐냐면은 이게 거기 이중기가 맡은 이제 왕소 이제 후에 광종이 되는 이제 왕소가 거기서는 이제 드라마 사황자로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는 세 번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데 그러면 세 번째 왕자 뭐 사황자로 하면 되지 왜 사황자로 했을까 이렇게 되면 지금 언뜻 그 생각이 드네요. 원래 원작 있는 드라마에서는 그 이제 청나라 시대를 배경으로 했거든요. 거기서 옹정제가 되는 그 주인공 맡은 계역이 사황자였기 때문에 억지로 맞춘 겁니다. 근데 그걸 억지로 맞춰야 되는 이유가 앞으로 전개되면서 있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중국 시청자들은 우리가 본 원작에서는 사황자였는데 그렇게 되니까 맞춰주는 거죠. 여기서 또 이제 그 원작이 있는 그 다음 그 활용 콘텐츠 그렇죠. 혹은 그 재사용 콘텐츠의 그 원작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도 그래서 나오네요. 강하늘이 맡은 이제 그 왕욱도 원래는 팔왕자인지 8번째 아들인지 이런 게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똑같이 맞춰줘야 되니까 팔왕자라고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등. 심지어는 중국의 시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역사를 배경으로 하지만 중국 시청자들에게 부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경해서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다. 이거는 실은 작품의 질적 완성도라든가 서사의 완성도하고 관계없이 시장 지향적인 건데 그렇죠. 그 시장이 우리가 아니라 이제 중국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청자들은 의아해하거나 모르면 모르는데도 그냥 받아들이거나 의아해하더라도 이게 생각해볼 문제가 많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 사전 제작 드라마가 이제 모두 갖고 있는 이제 문제긴 해요. 근데 이제 올해만 해도 이제 앞으로 나올 사전 제작 드라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사임당 빛의 일기라든지 뭐 화랑 더 비기닝 이런 드라마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12월달에 하게 된 화랑 더 비기닝도 약간 우리나라 신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도 중국 시청자를 고려한 거기 때문에 또 많은 중국색이 들어갈 것 같고요. 또 약간 여기 달의 연인처럼 수많은 남자들 사이에 둘러싸인 한 여성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중국이 원래 약간 이 역하렘이라 그래서 수많은 남자들 사이에 둘러싸이는 한 여자 얘기를 하는 걸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점점 약간 수출 지향적인 지금 드라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계속되는 현상이 될 것 같고요. 어색했어요. 아이유 하나를 놓고 혜원이라고 나오나요? 해수요. 해수라고 나오나요? 그 여자 한 명을 놓고 주변에 약간 왕자라고 칭해지는 남자들 게다가 잘생기고 멋진 남자들 몇 명이서 아이유에게 사랑에 막 빠지는 그걸 보면서 어색하다 했는데 중국의 여러 드라마에서 그러한 어떤 전형적인 형식들이 좀 보이는군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시청자들과 다른 게 우리나라는 어색했어요. 그냥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좀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은 제가 이제 비하해서 얘기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유의 어장관리 드라마다, 해수의 어장관리 드라마다라는 그 평가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온통 수많은 주변에 아주 훤칠한 남자들이 한 여자에게 집중하고 있는 스토리가 썩 익숙하거나 편안하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줬는데 그것도 중국식 어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 여성 시청자들의 성향이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달의 연인은 철저히 중국 여성 시청자들을 공략한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은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럼 지금 이 시청률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작품 처음에 이제 많이 회자가 됐고 기대들 많이 모았던 이 두 작품이 시청률 추이가 완전히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지금 말씀하신 물론 지금 우리가 네 번째 요인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그것보다도
네 가지가 다 이제 공통적으로 연결이 예. 돼서 그런 문제가 보이는데 네. 다만 마지막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볼게. 네. 그 달의 연인 네. 보보 경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다지 지금 그 경쟁자에서 밀리고 있긴 네. 하지만 중국에서 원래 그것이 타겟으로 삼았던 네. 중국에서 성공한다면 네. 그것도 또한 낮게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많은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제 유혹일 것 같은데. 유혹이라고 하면 유혹일 수도 있지만 또 기회라고 하면 또 기회일 그러니까 수도 있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드라마, 뭐 우리 시청자들 위한 드라마는 아무리 시청률 높게 나와도 드라마가 적자를 보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어쨌든 중국은 팔리면 제작비 회수라든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일단 제작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이제 저기 물 들어왔을 때 노저우라고 네, 지금 그럼- 중국에서 한국 한류가 붐일 때 또 이게 찬스를 그렇죠. 잡아야 그리고 된다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운 좋게 이제 만약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 5천만 인구와 13억 인구와는 감히 또 비교가 될 수 없는 안 거기 돼요, 때문에 그건. 앞으로도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는 이제 5천만 우리나라 인구를 목표로 해야 될 것이냐, 13억 중국을 목표로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 갈림길이 왔을 때 아무래도 수의 논리에 의해서 많이 중국 쪽을 지향하지 않을까. 최근에 몇 개의 작품 뭐 이제 중국 시장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신호가 온 작품들이 이제 태양의 후예라든가 얼마 전에 끝난 그 수지랑 함부로 애틋하게. 함부로 애틋하게. 뭐 한국에서는 반응이 W에 비해서 그러지 않지만 중국 시장에서 뜨거웠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이번에 그 보보 경심도 과연 중국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그 콘텐츠 특히 드라마 콘텐츠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좀 생각해 볼 문제들이 생기고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좋은 말씀 아주 재밌었습니다. 특히나 이 역사에 또 정통하신 정통이라고 하면 학자 같고 역사에도 해박하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라 다양한 원인 분석 아주 동감할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 최 작가의 고독사 지난번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유익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역사 공부도 좀 된 것 같고 최 작가의 고독사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뮤지컬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최 작가의 고독사로 보부경신과 구름이 그린 달빛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출연 최 작가 옥덕, 산호 아유미였고요. PD 최혜경, 진행 닥터리, 기술 이승지 이보강, 편집 김황재 김지훈, 음향 조우리 이승지, 배급의 박지영, 제작 지원의 박시명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년) 역사의 전통과 자부심, 대한민국 문화의 미래를 밝히고 창의 인재가 자라는 곳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에서 콘텐츠 한국의 중심이 되십시오.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년을 향해 갑니다. 대전에서 가장 먼저 연극과 연기 관련 고등교육에 문을 열었던 대덕대학교 연극영상학과, 공연과 영상의 통합교육을 추구하며 미래를 향해 갑니다. 감동과 즐거움, 슬픔과 설렘을 만드는 문화 콘텐츠 창작의 산실이 되겠습니다. 대덕대학교 연극영상과